표시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통정어휘 표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효과는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법조문은 아주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판례로서 기억할 것은 아까 문제가 이미 나왔는데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다. 비진이 표시는 아니고요.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문제 푸실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하죠? 통정허위 표시긴 하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정허위 표시는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을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가장 전형적인 통정허위 표시죠. 첫째,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고요. 또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사해 행위로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요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죠. 첫째, 무과실일까 필요까지는 없다. 뭐이기만 하면 되죠? 선이기만 하면 되고요.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병이 선의 제3자가 자기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차단효가 생기죠. 따라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까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3자 개념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병은 제3자예요. 정도 제3자입니다.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은닉행위죠.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데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요 증여를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임을요?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 대한 전부입니다. 문제를 풀어보죠. 8번 통정허위 표시가 란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32페이지입니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예, 맞네요. 2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가 란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솔이다. X입니다.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과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신탁행위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솔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냥 우리는 신탁행위는 유효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통정허위 표시와의 은닉된 법률행위, 은닉행위는 그 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은닉행위는 뭐죠? 유효하죠. 5번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질문이죠. 9번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장 금전 소비 대책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가압류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제3자인 이유는 가장 금전 소비 대차 후에 가압류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니은번 가장 매매의 매수로부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입니다. 언제 가등기 했죠? 가장 매매 후에 했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가 되는 거죠. 디귿번 가장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도 결국 뭐죠? 가장 매매 후에 구입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리얼번 가장의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격려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언제 저당권을 취득했습니까? 가장의 전세권 설정 후에 저당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3자입니다. 물론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이런 거 또 나오진 않겠죠. 다른 게 나오더라도 결국은 전이냐 후냐가 뭐죠? 관건이 되고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 매매 후에 했으니까 뭐죠? 제3자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10번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것은 1번 허위 표시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됩니다. 2번 비진이 표심을 알지 못한 제3자 보호되고 목적물 인수한 악의 제3자 일종의 뭐죠? 차단효가 생기죠. 따라서 첫 번째 제3자가 선이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언제 돈 빌렸죠? 가장 양도 전에 빌렸겠죠.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양도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가 돈 빌린 시점은 가장 양도 전 통정의 표시 전이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답은 3번이고 4번 차고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 물건을 매수한 자 5번 갑이 을의 양해를 얻어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의 병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도 뭐죠? 통정 허위 표시고 또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의 이름으로 예금을 개설하는 것도 일단은 뭐죠?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다만 그 후에 예금 채권을 양도한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뭐가 되죠? 제3자가 되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건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신탁행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와 양도담보 같은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뒤에 사례 문제 먼저 풀고 오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 자, 교재 49페이지 오시면 2번 문제가 있죠. 통정허위 표시는 사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7번까지 풀게 되는데 자, 2번 문제 자체가 뭐죠? 굉장히 그늘진데 결국은 뭐죠? 요거죠. 보시면 돈을 갚기 싫어서 을과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정을 해서 을 앞에 등기해놨더니 을이 병한테 어떻게요? 또 팔아먹었다. 사실관계는 그렇고요. 옳은 걸 찾는데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란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가져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병이 악이라면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가 선일의 매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추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고 이게 맞아요. 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뭐하러 무효를 주장하는가,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수업할 때 이런 거 한번 했어요. 취소해서 취소권자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취소만 취소권자를 따로 공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고요. 취소는 뭐죠?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날랑말랑 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정도 주장할 수 있고요, 병도 주장할 수 있고 갑돌도 K도 주장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할 뿐이에요? 대항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무효는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지문처럼 누구누구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의 제3자도 스스로 뭐임을 가능해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맞고 2번이 답이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X죠. 만약에 제3자가 악이면 얘한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K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고.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죠. 병이 뭐이면요? 선이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차단료가 생기죠. 따라서 병은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득자 정의 악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넘기셔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만 이제 문제에서 병이 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병이 뭐죠? 선이라고. 그래서 문제 후반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하여 뭐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를 해줬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뭘 취득하는 거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1번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5. 왜요?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답은 1번이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X. 병은 선이면 적법하게 이미 뭘 취득했죠? 저당권을 취득했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이 말 조심하세요. 지금 보시면 갑과 을 간의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는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주장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을에게 주장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은 을을 대리로 내세워 병의 저당권의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병은 선이면 적법하게 뭘 취득했죠? 저당권을 취득했습니다. 5번 갑은 병의 저당권이 무효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그죠? 자, 4번은 뭐냐면 은닉행위죠. 실제로는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거죠.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2번 을 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을의 등기는 뭐죠? 유효합니다. 3번 갑은 악의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도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할 수 있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 갑은 을을 대의하여 악의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뭐 대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이미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가지고 이것도 뭐죠? 은닉행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다. 2번 증여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증여는 뭐죠? 유효하고요. 3번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 만약 병이 악이었다면 병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은닉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병은 어떻습니까?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통정어휘 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했어요. 물론 언제 가압류했죠? 통정어휘 표시 후에 했으니까 뭐죠? 제3자가 되겠죠. 니은번 통정어휘 표시에 의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언제 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제3자가 되겠죠. 디귿번 대리인의 통정허위 표시에서 본인 물론 뭐죠? 제3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뭐죠? 본인이고 당사자인 거죠. 1번 통정허위 표시 후에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기억나시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처음부터 매매 계약에 뭐가 되어 있었죠?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7번이죠. 자, 요렇게는 문제 안 냅니다. 그죠? 요렇게는 문제를 안 내고 답이 또 왜 이래? 이상한데. 자, 한번 풀어보죠. 일단 이 문제는 어떤 취지로 제가 꼽은 거냐면은 제3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뭐죠? 다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자에 대한 개념을 뭐죠? 확실하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넣어놨어요. 자, 기억번은 제3자의 개념입니다. 제3자는 뭐냐? 허위 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해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허위 양수인과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의미한다. 이게 제3자의 개념이고 가장 키가 되는 말은 뭐죠? 새로운이라는 세 글자다.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긴 된 거죠. 따라 니은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디귿번 허위 표시인 채권 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 양도 전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아요? 제3자가 되지는 않고요. 리얼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 자도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 맞습니다. 자, 근데 미음번이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통정허위 표시 가장 매매를 했고요.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제3자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 설정 약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약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람을 제3자로 봐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라는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 가등기 설정 약정을 언제 했습니까? 가장 매매 전에 했다면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유는 약정을 가장 매매 전에 했다면 뭐 하지 않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미음번 갑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담보조로 당해 부동산에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경유하기로 약정한 다음 갑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 집행을 우려하여 병에게 가장 양도를 한 후 을 앞으로 가등기를 경유했어요. 그럼 순서가 가등기 설정 약정을 먼저 하고 가장 매매라고 그 다음에 뭐죠? 가등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문은 뭐죠? 오 맞는 지문이 됩니다. 비법 갑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자도 물론 허위에 대한 채무를 보증했으니까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고요. 따라서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시읍번 통정어의 표시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 측이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고 그래서 이 답은 5번이 아니라 뭐죠? 1번이에요. 이걸 제가 왜 없음으로 했냐면 헷갈리실까봐 그냥 정답 다 뭐죠? 맞는 곳을 했는데 왜 또 답이 또 5번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정답은 뭐죠?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죠? 다 맞는 지문이고 없음이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6가지인가요? 6가지는 좀 까다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꼼꼼히 좀 보셔가지고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측의 8번 문제는 차고에 관한 문제인데 차고 문제는 다음 주에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차고부터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34페이지 12번부터 풀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어디까지 할 거냐면 대리는 다 끝낼 겁니다. 대리는. 그래서 다음 주에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오셔야 되냐면은 79페이지까지 꼭 푸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다음 주에 대리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좀 더 할까요? 좀 너무 적나? 이게 지금 무효와 취소를까지를 하면 너무 양이 많고 또 대리만 하면 좀 적고 그런데 무효와 취소까지 하겠습니다. 그죠? 무효와 취소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무효와 취소해가지고 뭐죠? 페이지 97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길 바라요. 그죠? 양이 확 많아지죠. 그죠? 그래도 무효와 취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강 끝나고 물권포로 들어가거든요. 무효와 취소까지 97페이지까지 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